자식에게 하는 말은 씨앗이니라. 그 씨앗이 자라 자식의 삶이 된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어떤 삶을 만드느냐를 결정하느니라.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가슴에 새긴 말입니다. 정약용은 39살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 먼 길을 떠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었습니다. 곁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된 아들들, 함께 밥을 먹지 못하게 된 아들들, 손을 잡아주지 못하게 된 아들들. 정약용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말 대신 편지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18년의 유배 동안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는 학문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말, 실수를 허락하는 말, 마음을 먼저 보는 말, 선택을 믿는 말, 돌아와도 된다는 말, 충분하다는 말. 그 말들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아들들 안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깊이 새겨집니다. 아이 때 들은 말이 어른이 된 뒤에도 남습니다. 힘든 자리에서 그 말이 들립니다. 기쁜 자리에서도 그 말이 들립니다. 부모의 말이 자식의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어떤 말을 자주 듣느냐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느냐를 결정합니다. 충분하다는 말을 자주 들은 자식과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들은 자식이 다릅니다. 믿는다는 말을 자주 들은 자식과 의심하는 말을 자주 들은 자식이 다릅니다. 말이 자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이 유배 중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길어올린 6가지 말입니다. 이 말들이 자식의 뿌리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들 중 하나라도 자녀에게 건네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있어 나는 충분하다. 내 존재 자체가 내 삶의 기쁨이니라.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너는 이미 충분하다. 자식에게 존재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 알미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된다. 정약용이 유배 중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강진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약용은 붓을 들었습니다.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있어 이 자리가 견딜 만하다고. 너희 얼굴을 생각하면 이 밤도 지낼 수 있다고. 너희 존재가 아비의 힘이라고. 그 편지를 받은 아들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비가 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자신들을 생각한다는 것, 자신들이 있어 아비가 버틸 수 있다는 것, 그 말이 아들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말이 자식에게 어떤 힘을 줍니까? 이 세상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알미 자식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성과를 사랑받는 아이와 존재를 사랑받는 아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과를 사랑받는 아이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쉬는 것이 두렵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아이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이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존재를 사랑받는 아이는 다릅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실패해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못해도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알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줄기가 곧게 자라고 가지가 넓게 뻗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약한 나무는 다릅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깊은 가뭄이 오면 쉽게 시듭니다. 존재 인정이 자식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단단한 자식이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팁니다. 이 말이 왜 특별히 필요합니까? 세상은 자식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 지침 속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부모의 말입니다. 내가 있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있어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이 건네는 수많은 부족하다는 말들을 이겨냅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아들들에게 이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너희를 생각하면 힘이 난다고, 너희가 있으니 이 밤도 지낼 수 있다고, 너희 존재가 아비의 전부라고. 그 말들이 편지로 전해졌습니다. 그 말들이 아들들의 마음에 쌓였습니다. 그 쌓임이 아들들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녀에게 이 말을 해주십시오. 내가 있어 나는 충분하다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있어서 충분하다고. 오늘 하루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깁니다. 그 씨앗이 자라 뿌리가 됩니다. 그 뿌리가 자식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 나는 충분하다고. 내 존재 자체가 내 삶의 기쁨이라고.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너는 이미 충분하다고. 자식에게 존재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그 알미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틀린 것이 잘못이 아니니라. 틀리고도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니라. 실수는 배움의 시작이요 다시 하는 것이 성장이니라. 정약용이 유배 중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말입니다. 강진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공부를 하다 실수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번 틀렸다고 했습니다. 왜 이리 부족한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편지에는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행간에 가득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편지를 읽고 즉시 답장을 썼습니다. 틀린 것이 잘못이 아니다. 틀리고도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실수는 배움의 시작이요 다시 하는 것이 성장이다. 그 답장이 아들에게 닿았을 때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겠습니까? 실수를 허락받은 아이와 실수를 허락받지 못한 아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수를 허락받은 아이는 두려움 없이 시작합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해본 적 없는 것 앞에서도 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허락받지 못한 아이는 다릅니다. 시작부터 두렵습니다. 틀리면 어떡하나,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시작 자체를 막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아이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실수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자식이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부모가 실수 앞에서 크게 실망하면 자식도 실수 앞에서 크게 무너집니다. 부모의 실망이 두려워서 다음번에는 아예 시작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실수 앞에서 괜찮다고 말하면 다릅니다. 다시 하면 된다고 말하면 다릅니다. 자식도 실수 앞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부모의 말이 그대로 자식의 태도가 됩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처음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땅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옆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씨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있는 방향을 찾습니다. 물이 있는 방향을 찾습니다. 조금씩 방향을 잡아갑니다. 결국 땅 위로 올라옵니다. 실수가 그러합니다. 실수가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실수 없이는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틀려봐야 맞는 방향이 보입니다. 이 말이 자식의 회복력을 만듭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틀려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에서 옵니다. 다시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에서 옵니다. 그 기억이 자식이 어려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정약용 자신도 많은 실수를 겪었습니다. 조정에서의 판단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수들이 결국 유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배움이 수백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실수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지금 자녀에게 이 말을 해 주십시오. 틀려도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실수가 배움의 시작이라고.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걷어냅니다. 그 두려움이 거치면 자식은 더 용감하게 시작합니다. 더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말을 들은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틀린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틀리고도 다시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실수는 배움의 시작이요. 다시 하는 것이 성장이라고. 실수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고.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자 곁에서 자식은 용감해진다고 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이 먼저니라. 마음이 바르고 건강한 자식이 결국 더 멀리 간다. 성과보다 마음을 먼저 보아라. 내 마음이 먼저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열고 부모를 향한 신뢰를 만든다. 정약용이 유배 중 아들들에게 가장 자주 건넨 물음이었습니다. 강진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쓸 때 정약용이 가장 먼저 적은 것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어떠냐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성적은 어떠냐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어떠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몸은 건강하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성과보다 마음을 먼저 물었습니다. 결과보다 상태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 물음이 아들들에게 어떻게 닿았겠습니까? 아비가 내 성적보다 내 마음을 먼저 본다는 것,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를 먼저 궁금해한다는 것, 그 알미 아들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라는 말이 자식에게 어떤 안정감을 줍니까? 내 마음을 부모가 먼저 본다는 것을 압니다. 힘들 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알미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립니다. 숨겨두었던 것들을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성과를 먼저 보는 부모와 마음을 먼저 보는 부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과를 먼저 보는 부모 앞에서 자식은 결과만 가지고 갑니다. 잘된 것만 보여줍니다. 힘든 마음은 숨깁니다.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과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자식은 성과가 없을 때 부모 앞에 서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마음을 닫게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먼저 보는 부모 앞에서 자식은 다릅니다.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힘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자식이 자랍니다.
마음이 건강한 자식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성적이 좋아도 마음이 병든 자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잘 달리는 것 같아도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무너짐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자식은 다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다시 일어섭니다. 어려운 자리가 와도 버팁니다. 방향이 흔들려도 돌아옵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의 뿌리는 진흙 속에 있습니다. 깊고 어두운 진흙 속에 있지만 연꽃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흰빛으로, 분홍빛으로 피어납니다. 마음이 건강한 자식이 그러합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결국 피어납니다. 진흙 같은 자리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그 힘이 마음의 건강에서 옵니다. 그 건강을 만드는 것이 부모의 말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라는 말이 그 건강의 씨앗이 됩니다. 이 말이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에게 먼저 말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내 마음을 부모가 먼저 본다는 것을 아는 자식은 힘들 때 숨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먼저 갑니다. 그 신뢰가 자식을 지키는 가장 큰 안전망이 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가면 된다는 것, 부모가 내 마음을 먼저 봐줄 것이라는 것, 그 믿음이 자식이 어떤 자리에서도 혼자가 아니게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아들들의 마음을 먼저 물었습니다. 학문보다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성과보다 상태가 먼저였습니다. 그 물음이 아들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 알미 아들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지금 자녀에게 이 말을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먼저라고. 지금 마음이 어떠냐고. 결과가 어떻든 내 마음이 먼저 궁금하다고. 그 물음이 자식의 마음을 엽니다. 그 열린 마음이 부모를 향한 신뢰가 됩니다. 그 신뢰가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식의 마음이 먼저라고. 마음이 바르고 건강한 자식이 결국 더 멀리 간다고. 성과보다 마음을 먼저 보라고. 내 마음이 먼저라는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열고 부모를 향한 신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선택한 길을 믿어라. 그 믿음이 자식에게 책임감을 심고 그 책임감이 자식을 단단하게 만드느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믿는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을 스스로 서게 하는 가장 강한 힘이 된다.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중 가장 인상 깊은 것 중 하나였습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길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리에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아비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아들들에게 어떻게 닿았겠습니까? 아비가 내 선택을 믿는다는 것, 내가 어떤 길을 고르든 아비가 그 길을 믿어준다는 것, 그 말이 아들들에게 선택의 무게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믿는다는 말이 자식에게 어떤 책임감을 심습니까? 내 선택을 부모가 믿는다는 것을 알면 그 선택에 더 책임지게 됩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책임집니다. 부모가 강요한 것이 아니니 탓할 곳이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했으니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 책임감이 자식을 스스로 서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간섭하는 부모와 신뢰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자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섭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자식은 선택 앞에서 부모를 먼저 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봅니다. 자신의 마음은 나중입니다. 그렇게 선택했으니 그 길이 어려워졌을 때 부모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한 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뢰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자식은 다릅니다. 선택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봅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 마음이 방향이 됩니다. 그렇게 선택했으니 그 길이 어려워졌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완성한다고 합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스스로 길을 찾아 흐릅니다. 막히면 돌아갑니다.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며 흘렀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그러합니다. 스스로 길을 찾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정약용이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자식에게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자신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정의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배라는 다른 길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식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자식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모가 믿으니 나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한번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부모가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녀에게 이 말을 해주십시오. 내가 선택한 길을 믿는다고. 어떤 길을 선택해도 아비가, 어미가 그 길을 믿는다고. 그 길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안다고.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확신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 확신이 어떤 자리에서도 스스로 서는 힘이 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가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식이 선택한 길을 믿으라고. 그 믿음이 자식에게 책임감을 심고 그 책임감이 자식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내가 선택한 길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가 자식을 스스로 서게 하는 가장 강한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힘들면 돌아와도 된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장 강한 힘이 된다. 돌아올 곳이 있는 자가 더 멀리 간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식이 두려움 없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다. 정약용이 유배 중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장 따뜻하게 전한 말이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아들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멀리 있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로 전했습니다. 언제든 아비를 찾아오라고. 힘들면 달려오라고.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는 항상 곁에 있다고. 그 말이 아들들에게 닿았을 때 아들들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비가 어디 있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힘들면 달려갈 수 있는 이가 있다는 것, 그 느낌이 아들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돌아와도 된다는 말이 자식에게 어떤 안전망이 됩니까? 실패해도 받아줄 곳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줄 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쳐도 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알미 자식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돌아올 곳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돌아올 곳이 없는 아이는 실패가 두렵습니다. 넘어지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도전을 막습니다. 처음부터 안전한 자리만 찾습니다. 위험한 것은 시작하지 않으려 합니다. 실패할 것 같으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돌아올 곳이 있는 아이는 다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달려가면 됩니다. 그 안도감이
오히려 더 멀리 나아가게 합니다. 더 큰 것에 도전하게 합니다. 더 어려운 자리에서도 버티게 합니다. 철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철새가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올 둥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지치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갑니다. 둥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세상을 향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힘도 돌아올 둥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둥지가 부모입니다. 그 둥지가 집입니다. 힘들면 돌아와도 된다는 말이 그 둥지를 만드는 말입니다. 이 말이 자식의 실패를 두려움이 아닌 경험으로 만듭니다. 힘들면 돌아와도 된다는 것을 아는 자식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돌아가서 쉬면 됩니다. 다시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생각이 자식을 더 용감하게 만듭니다.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넘어짐을 성장의 과정으로 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아들들의 안전망이 되려 했습니다. 멀리 있었지만 언제든 오라고 했습니다. 편지로라도 마음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아들들에게 아비가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 알미 아들들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 알미 아들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자녀에게 이 말을 해주십시오. 힘들면 돌아와도 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로 오면 된다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넘어져도 달려오면 된다고.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둥지를 만듭니다. 그 둥지가 있는 자식이 세상 어디까지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면 돌아와도 된다는 말 한마디가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힘들면 돌아와도 된다고.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장 강한 힘이 된다고. 돌아올 곳이 있는 자가 더 멀리 간다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식이 두려움 없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 결과가 아닌 그 과정과 노력을 보아라. 그 인정이 자식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된다. 자식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충분함을 말해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니라. 정약용이 유배 중 아들들에게 가장 자주 전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강진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충분한지 모르겠다는 불안함이 편지 안에 가득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편지를 읽고 즉시 답장을 썼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결과가 아닌 노력 자체를 보라. 그 노력이 이미 대단한 것이다. 그 답장이 아들에게 닿았을 때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겠습니까? 세상은 자식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해야 한다고. 아직 부족하다고.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그 말들이 자식을 지치게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계속 들립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더 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들립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를 칭찬받은 자식과 과정을 칭찬받은 자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를 칭찬받은 자식은 결과가 좋을 때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사랑받고 결과가 나쁠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 불안함이 자식을 결과에만 매달리게 합니다.
결과가 나쁠 때 무너집니다.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과정을 칭찬받은 자식은 다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결과가 나빠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다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단단함이 자식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만듭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 힘,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는 모습. 처음에는 연약하고 작지만 날마다 조금씩 단단해지는 줄기. 그 과정 자체가 귀합니다. 결과보다 그 과정이 더 귀합니다. 자식이 노력하는 과정이 꼭 그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그 충분함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이 자식의 자존감을 만듭니다. 이 말을 자주 들은 자식은 스스로를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 충분함이 자존감이 됩니다. 자존감이 단단한 자식이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족하다고 해도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자식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의 노력 자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인정이 아들들을 계속 나아가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인정받은 자식이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더 잘하라는 말보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이 자식을 더 나아가게 합니다. 더 잘하라는 말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부족함이 자식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충분함이 자식에게 힘을 줍니다. 더 하고 싶게 만듭니다. 지금 자녀에게 이 말을 해주십시오.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것을 안다고. 결과가 어떻든 그 노력이 이미 대단하다고. 그 말이 지쳐있는 자식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포기하려는 자식을 다시 걷게 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식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가 자식의 평생을 따라가는 힘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결과가 아닌 그 과정과 노력을 보라고. 그 인정이 자식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된다고. 자식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 충분함을 말해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말이 자식의 뿌리가 된다. 그 뿌리가 단단한 자식이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한마디를 아끼지 말라. 정약용이 18해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아비의 편지를 받으며 자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편지 속의 말들이 씨앗이 되어 아들들 안에서 자라 있었습니다. 내가 있어 충분하다는 말이 뿌리가 되었습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말이 용기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라는 말이 신뢰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믿는다는 말이 책임감이 되었습니다. 힘들면 돌아와도 된다는 말이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이 자존감이 되었습니다. 말이 자식의 삶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말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있어 나는 충분하다. 틀려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내 마음이 먼저다. 내가 선택한 길을 믿는다. 힘들면 돌아와도 된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6마디가 자식의 뿌리가 됩니다. 이 6마디가 자식의 평생을 따라갑니다. 힘든 자리에서 이 말들이 들립니다.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이 말들이 일으킵니다.
외로운 자리에서 이 말들이 곁에 있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들 중 하나라도 자녀에게 건네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끝에 조용히 건네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님만이 아니라 자녀였던 모든 분들께도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들이 필요하다면 스스로에게 건네보십시오. 나는 충분하다고, 틀려도 괜찮다고, 내 마음이 먼저라고, 지금 가는 이 길을 믿는다고, 힘들면 쉬어도 된다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그 말이 당신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씨앗은 심는 순간 이미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러합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말이 자식의 삶에서 꽃을 피웁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하는 말은 씨앗이라고, 그 씨앗이 자라 자식의 삶이 된다고,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어떤 삶을 만드느냐를 결정한다고, 오늘 한마디를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